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 일목요연하게 종합해 드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들어갑니다. 이룡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오늘 하루 먼저 대한민국 정치권 등에서 일어난 일도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 친절한 숙경 씨의 까칠한 뉴스 담당해 주시는 분이죠. 시사클럽 뉴스 이숙경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국방부 검찰단이 연재욱 전 사령관, 옥도경 전 사령관 이 두 전 사이버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회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해서요. 연재욱 그리고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단은 이들이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심리전 단장 이모 씨로부터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이것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한 상태입니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에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그 형사 입건할 당시에는요. 정치 관여 특수 방조 혐의가 적용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관련 댓글이 당초보다 대폭 늘어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단이 조금 더 이 정치 관여에 대해서 범위를 좀 확대한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 건의 댓글 중에서요. 네. 지난 대선 전후로 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한 12,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 8월에 그 건수를 비교하다 보면은 당시는 7,000건이 좀 넘었기 때문에 역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늘어났다. 보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를 한 데다가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 직접 조사는요. 이번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전방입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또 군하고 관련된 뉴스이고요. 네. 또 사업적인 뉴스인데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기업체 대표들 또 구속 기소됐네. 그렇습니다. 네. 또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요.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 건넨 N사 이사의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김모 씨? 이사 김모 씨를 구속 네. 기소했습니다. 뭐 수억 원대 돈이 왔다 갔다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 씨는 소해함에 미국 H사의 가변심도 음파 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서류를 번조해준 대가로 방사청 최모 중령에게 약 5억 원을 건넨 5억 원. 혐의를 네.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또 이 통영함 건조업체죠. 대우조선 해양에 도급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역시 최모 중령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이 방사청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일입니다. 단어가 억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경찰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최근에 입양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해자는 어머니. 살인죄를 적용을 했네요.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요. 2살짜리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 김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초 진술과는 달리요. 네. 김 씨는 A양을 철제 옷걸이로 구타하는가 하면 네.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참 상습적인 폭행과 네. 학대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운 고추를 왜 잘라 물에 타서 먹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해할 예. 수가 없습니다. 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 입양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요. 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고 신해철 씨에 관한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수술을 했던 이거 S병원이죠.
S병원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하고 좀 다른 그런 입장을 오늘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죠. 어저께는 이제 국가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런데 S병원 측은 이 부검 내용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병원 측 담당 변호사가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신 씨의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심낭 내에서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요. 원래 먹어서는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다. 이렇게 주장한 네. 상태입니다. 자,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네. 자,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지출 확대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두둔을 했고요. 예. 반면에 야당은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실패로 끝났다.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일단 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다수의 경제 살리기 경제 정책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것으로 폄하되고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면서 지금 찬밥 더운 밥이 갈 때냐. 우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윈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이노믹스에 약발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약장수가 약을 팔고 갔는데 꾸러미에 약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이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이 소득 주도 정책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특별한 법안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네요. 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 네. 이런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이 백지연 정책위의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탈북단체 대표들이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더는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남북관계 발전의 염원을 외면한 남북 당국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탈북 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이 당분간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예.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이 배추, 무 이런 대부의 농산물이 작황이 좋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아니면 배추를 정부가 총 15만 톤이나 폐기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올해는 그 배추나 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이 풍년을 맞았습니다. 네. 태풍이 비껴갔고 또 그 기후가 좋아서 그 대부분 작황이 좋았는데요.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그 가격은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고 그래서 농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 배추값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그 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그 10kg짜리 배추가 3,634원으로 그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지난달에 배추 10만 톤을 폐기하기로 한 데 이어서 그 3일에 5만 톤을 추가로 폐기하기로 했을 정도고요. 네. 예, 또 무 같은 경우에도 그 18kg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작년보다 10.4%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참 풍년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근데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네. 또 시름이 깊어지겠네요. 자, 올해 네. 김장 비용도 그러면 자연히 작년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김치 지수라는 거를 매월 발표를 하는데요. 김치 지수. 네. 네, 이게 10월달 지수는 92.4로 작년보다는 1.4%, 평년보다는 7.6% 낮게 나왔습니다. 네. 이 김치 지수는 개별 품목 가격이 아니라 13개 김치 재료를 포괄해서 그 김치 담그는 비용을 지수화한 건데요. 그 지수가 100을 넘으면 그 5년 평균보다 시세가 높다는 거고 네. 100 이하면 그만큼 싸다는 얘기인데 이게 네. 100 이하니까 그만큼 네,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제 그 4인 가족 김장 재료 비용을 그 집계를 해봤는데요.
19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예, 이게 같은 마트에서 샀을 때 그 6% 작년보다 저렴한 수준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또 신선 배추뿐만이 아니라 또 절임 배추를 이용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김장하기에 좀 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유통업체들은 그 절임 배추를 판매하고 김장 판촉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예, 보통 그 김장은 그 중부지방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중순에 많이 하고 또 중부보다 날씨가 따뜻한 그 남부의 경우에는 그 김치가 빨리 실 수 있기 때문에 중부보다 열흘 정도 뒤늦게 하면 좋은데 올해는 이렇게 배추 출하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담가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자,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삼겹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국내산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주 금겹살이라고 불린다면서요. 네, 지금 올해 봄부터 사실 그 삼겹살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도 이게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그 대한한도협회에 따르면은 지난달 돼지고기 시세가 1kg당 5,000원 선으로 그 작년보다 60% 이상 상승했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삼겹살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20% 비쌉니다. 보통 돼지고기 가격은 여름 휴가철, 가을 캠핑 시즌에 많이 찼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네. 추석 명절을 지나면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미 돼지를 감축시켰고 또 돼지 유행 설사병 유행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조류 인플루엔자로 지금 사람들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예. 대신에 돼지고기를 몰려서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삼겹살들 참 무지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요즘은 이 뒷다리살이라든가 안심이라든가 이런 쪽을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동안에 뒷다리살이나 안심 같은 경우에는 퍽퍽해가지고 사실 비선호 부위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 안심 뒷다리살 재고가 급감하는 대신에 삼겹살 목등심의 재고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겹살 가격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게 너무 비싸니까 대신에 좀 짠 뒷다리살이나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고요. 네. 또 가급적 요새는 이제 웰빙 추세 때문에 지방이 많은 네. 부위를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선호 부위가 변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과학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나라과학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이제 곧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4일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뒤인 오늘 밤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 예, 네. 시간이 빠른 동부에서 투표가 먼저 시작되고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미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의원 435명 전부를 새로 뽑고 네. 그리고 상원 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36명을 뽑습니다.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상원은 6년에 한 번씩 선거합니다. 또 이번에는 미국 주지사 50명 중에서 36명도 새로 뽑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등 대부분의 미국 언론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현재 45석인 의석을 최대 53석 그리고 최소 51석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될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9.11 테러로 무너진 미국 뉴욕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에 이 부지에 13년 만에 기업들이 입주가 시작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참혹했던 현장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이 지어졌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한 대형 출판사 직원들이 처음으로 입주했습니다. 네. 일단 170명이 출근했고 내년까지 3,000명이 더 출근한다고 합니다.
테러가 있었던 현장에는 7개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데 가장 높은 건물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현재 60% 정도 임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첫 입주가 시작된 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맨해튼에서 새 사옥을 물색하고 있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도 그 후보 중에 하나라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삼성 측 반응이 궁금했는데요. 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네. 미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을 확대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네. 물색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때 중국에서 최고의 직업이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 신규 임용 국가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수가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보다 올해 11만 5천 명이나 줄었는데요. 따라서 평균 경쟁률도 지난해 77대 1에서 올해 64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 분석을 보면 최근 중국 지도부의 공직 기강 확립 그리고 반부패 활동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토해놓으면은 어차피 그거를 또 치워야 되거든요. 냄새도 나고. 보안 치우는데 시간당으로는 심야 시간에 가까이에 세차장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금방 치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 차고지 들어가서 치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 차고지 와서 들어가서 이제 또 치우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비용보다도 그 시간 동안에 세차해서 다시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그 개시 시간대까지 영업을 못하는 영업 손실이 있는 거죠. 그 정도 보면은 심야 시간대 한 5, 6만 원 정도 보상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2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에다가 또 세차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구토를 하면 영업을 못하니까 그 정도 받아도 뭐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누를 봉투 같은 걸 갖고 다녀요. 또 갑자기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도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도 난감하죠.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택시를 운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택시 기사분들이 하루에 납품하는 금액이 12만 원인데 구토해갖고 치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술을 안 먹는 거죠. 그렇게 취할 정도로.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죠. 오늘은 택시에서 승객이 구토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들어보았습니다. 서울택시운송조합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말썽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면은요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내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찬반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개정안을 수행할지 기초가 되목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술문화부터 바꾸는 거죠. 네, 신혼부부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도 곧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신혼부부한테 그냥 임대주택 하나씩 다 공급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되는 세상을 지금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가적 장기적 과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저출산 기조가 지금 도대체 바뀌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출산율 전환을 좀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거기에 다양한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정책 중에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임대주택을 좀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담대하고 획기적인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그랬는데요. 좀 그런 정책을 좀 해보면 어떠냐 해서 이게 그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한 100만 채 정도를 우리가 보유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100만 채. 네. 네.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유합니까? 보유는 이제 그것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예. 민간의 임대 시장에 그 정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대개 합쳐서. 네. 장기적으로 한 100만 채 정도 재고가 있다면.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 즉시 자기가 살 집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 네. 뭐 임대료가 현재 수준이라면 약간 뭐 좀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이면 한 30만 원, 뭐 요 정도, 20만 원, 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조금 더 좋다면 50만 원, 60만 원. 이런 정도의 임대주택을 우리 국가가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혼하면은 임대주택 하나씩 공급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시집장가 가라 이런 얘기시군요. 네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원은 일단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제 정책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정부가 어떤 의지가 실리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네. 그 재원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주택기금에 지금 상당한 돈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에서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그 행복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 그중에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일부 주택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주택 공급이 지금 1년에 뭐 한 5천 채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왜 매년 12만 원 쌍에게 뭐 집 한 채씩 지원해 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약들이 이제 헛공약이 됐는데요. 예.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민달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젊은 청년들이 혼자 살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요. 예. 그래서 함께 집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그 임대료를 내고 사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만 해준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충분히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낮은 금리로 예를 들면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 금리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국회 기획재정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벌 같은 거대한 기업에도 굉장히 싼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자금을 돌려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를테면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불가능한 일인데 현재 지금 장기채 채권이 뭐 2% 3%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가 그 정도 재원을 조달해서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신혼부부가 될 젊은이들 이 얘기 들으면 아주 혹할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예. 뭐 지금 선거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선거철에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이번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금년 예산에 뭐 다만 그게 1000채가 될지 10,000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저희가 이 준비를 한 3, 4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민간의 그런 협동조합들, 임대주택들 이런 것들 검토를 다 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저출산율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국가적 네. 위기가 올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함께 이것을 대처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네. 공감대만 마련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지 이게 포퓰리즘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 내년 예산에부터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네. 그 내년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무슨 항목에 예산을 추가 지출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네, 현 정부에서도 그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나 예. 혹은 신혼부부용 전세 임대주택 공급, 예.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네. 이런 전세자금 대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저희는 이제 대폭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 더하기 이제 새로운 방식, 저희는 이제 획기적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주택보증이라고 있는데요. 네.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그 전세자금에 대해서 이자만 갚으면 되는 네. 이런 방식도 좀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예. 전세 대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근데 이제 전세대출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그냥 정부에서는 보증만 해주고 예. 대출은 일반 은행이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렇게 과연 가장 중요한 일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공감대만 있다면. 네. 저희는 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제작진도 미혼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요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5천만 원씩이나 올라간다고 그러고 말이죠. 네.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게 답답한 일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주택 활성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 주택 이제 전월세 가격은 지금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금리는 낮추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대책을 자꾸 내놓는데 전월세 대책은 안 내놓고 오히려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이런 결과를 갖고 와서요. 네. 저희는 오래전부터 전월세 상한제 같은 직접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네. 정책을 좀 추진하자. 전월세 상한제.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반대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일부 여당 의원님들도 네네. 전세 가격이 너무 뛰니까 네. 저 야당의 의견을 좀 귀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것을 일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직접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예.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네. 자동적으로 아마 전월세 가격 같은 것도 이제 잡힐 텐데 그건 아마 먼 훗날의 얘기가 되겠죠. 네. 100만 채로 확보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네.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성수 분기점부터 녹천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방면 아직은 노원교 이전부터 창동교 다시 성수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남산 1호터널 지나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남산 2, 3호 터널은 모두 지나기가 수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대로 논현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삼성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구간 아직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편은 소통이 원활합니다. 도심 안쪽은 퇴계로 아직은 퇴계로 2가부터 1가까지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초급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겸직 업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9912번님께서는 국회의원의 출마 등록 시 행정관세장도 60일 전에 사표를 내는데 겸직이 왜 허용되는지요? 라고 의문부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국회의원의 겸직 업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공구사업원을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푸르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푸르지오. 대우건설. 네, 오늘 하루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가죠.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과 넥센이 지금 맞붙죠. 한국 시리즈 1차전. 지금 6시 반에 시작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상 첫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삼성, 그리고 창단 7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한 넥센이 지금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삼성은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왕인 벤드널크를, 넥센은 7년 만에 20승고지를 밟은 다승왕 베네켄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네.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다가 넥센이 3회 초에 선두타자 서건창의 3루타에 이어서 로티노의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요. 서건창 선수가 쳤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1사, 1삼루에서 강정호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더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3회 초가 끝났는데 넥센이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시죠. 자, 축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내일 새벽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출격을 대기하죠. 네, 맞습니다. 독일 레버쿠젠 손흥민이 내일 새벽 2시에 러시아 제니트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C조 원정 4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달 2일 포르투갈 벤피카전에 이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 2호 골에 도전합니다. 네. 2승 1패 C조 선두인 레버쿠젠은 2위 프랑스 모나코, 3위 제니트와의 승점이 2점 차라서 16강을 행을 이어서 이번 경기가 중요한데요. 그만큼 손흥민의 득점포가 필요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도 양팀 키플레이어로 제니트는 헐크,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네. 국제축구연맹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겨울에 개최하는 문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카타르
칼타르 월드컵을 2022년 1월과 2월 또는 11월과 12월 등 기온이 낮은 시기에 여는 쪽으로 그 의견을 모았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네. 그 카타르는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겨서 그렇군요. 네, 그 관례대로 6월과 7월에 그 월드컵을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네. 그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서 반대하고 그 유럽 축구리그도 대부분 겨울에 열리는 탓에 그 카타르 월드컵이 피파의 계획대로 그 겨울에 개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에 위촉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 김연아가 오늘 그 6번째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요. 네. 그 김연아는 동계 스포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그 앞으로 국내 행사 광고를 통해서 그 평창 올림픽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앞서 김연아는 2011년에 그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그 개최지 선정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했고요. 현재 조직위 집행위원으로서 그 평창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김연아는 그 IOC 선수위원 도전 질문을 오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달러 엔저. 아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완전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꾸로 가요, 그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돈을 더 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난 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커다란 분수령이다. 네.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7년 말에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2008년 말이군요. 그때서부터 2008년 이제 지금까지 그 돈을 풀기만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푸는 거를 멈추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말고는 뭐 중국, 유럽,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까지 미국이 돈 푼 거를 그거가 이제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지탱해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멈추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다들 이렇게 숨죽이면서 아직 그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적 완화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지금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자기네들의 양적 완화는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빗나갔다. 그 예상은 언젠가는 더 일본의 양적 완화를 더 강화할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틀 만에 그렇게 할 길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율이 요동을 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의미를 보자면은 이게 엔화가 110원대를 드디어 뚫었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일본으로서는 별로 돈을 안 들이고 그 채권 투자자들과의 그 심리 그 싸움에서 이겨갖고 이제 환율을 크게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환율이 드디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네. 이거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 기업들 특히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신났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주가가 이제 그 당일날 벌써 이제 4.8%나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아베 씨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엔저가 계속돼 왔었는데 이제까지는 그 엔저로다가 돈을 번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자동차 회사들, 일본의 그 도요타라든지 닛산 이런 데가 드디어 이제 인센티브라 그러는데요. 그 값을 깎아주지 않고 자동차를 사면은 돈을 좀 돌려줘요. 이 현찰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거를 좀 증액을 해서 돌려주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출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경쟁이 이제 되니까 일본이랑 아무래도
불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수출하고 일본 수출하고 이제 경합 거는 경우 품목이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 뭐 절반 정도가 경합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경합도 이제 금년 이제 IMF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예. 같은 산업이 이제 경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서로 이제 특화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같은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칩을 중심으로 이제 쭉 개발을 해왔는데 일본은 그 시스템 칩이라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한데 모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전제품을 봐도 이제 일본은 게임기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액정 화면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원엔 환율의 변화에 따른 그 한국의 수출의 민감도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별로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는. 나는 그렇게 이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또 한 가지 숨통이 또 트이는 건요. 예. 지금 이제 엔저로 인해 가지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자동차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자동차 수요가 미국 내에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름값이 낮아지고요. 네. 기름값이 낮아지고 소비 심리가 개선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7년 이래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좀 많이 살 거다 이거죠.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하고 우리 자동차가 경쟁을 해도 우리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데 더 잘 해야죠. 네, 잘 해야 되고. 또 지금 뭐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서 25%나 지금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 참 이 환율 문제는 이제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 유리해지는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불리해지는 점이 있고 양가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예, 아주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됐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 커다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몇 차례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직 시작을 지금 미국이 돈을 풀다가 푸는 거를 멈춘 거고요. 멈춘 것이지 몰린 건 아니죠. 그건 이제 흡수한 건 아직 아니죠. 그걸 금리를 올리면서 그걸 이제 흡수해 나갈 때 진짜 이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돈을 푼 거 규모하고 규모의 변화하고요. 미국 주가 지수의 변화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자꾸 풀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이제 그대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뭐 미국 다우존스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근데 이런 미국의 주식 시장이 돈을 안 풀어도 유지가 되겠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주식으로 지금 통화를 풀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안 풀었을 때 그다음에 이거를 흡수했을 때 이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이걸 굉장히 주시를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보겠지만 지금 다행히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자신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좀 수습이 될 때 통화를 빨아들이게 될 때 정말 커다란 변화가 그때 시작이 된다. 또는 바로 직전에 시작이 되니까요. 그때 이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가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잘 스무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달러 강세가 지속이 돼서 1,1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좀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100원이라고 하면 이제 꺾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보다 한 2%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서 무슨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1,100원을 넘어서 1,150원을 가고 1,200원을 간다. 그럼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혹시 자본시장에서 외국 돈이 좀 빠져나가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빠져나갔었고요. 10월 중에도 한번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서 한 1조에서 2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은 뭐 그다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돈을 푸는 거를 중단을 하고 또 이제 돈을 흡수를 할 적에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이제 Fragile 5라고요. 취약한 나라가 5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이런 나라는 굉장히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고요. 그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크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탄탄한 모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뭐 그다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기 나름이겠죠. 하기 나름이겠는데 아주 그냥 낙관적이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시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윤전기 아베라는 말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윤전기를 무제한 돌리겠다 이거죠.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윤전기를 막 돌린다는 얘기죠. 이게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일본이 뭐 계속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성공하려면은 뭐 돈을 풀든 뭘 하든 일본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는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본은 97년부터 벌써 몇 년째죠? 거의 15년째인가요? 97년부터면은 17년째군요. 17년째 실질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저축이 굉장히 자꾸 많아지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 근로자의 가게로 돌지 못하는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 훨씬 먼저. 우리는 그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본 기업들은 왜 이렇게 저장해 놓나요? 그거 뭐 알 수 없죠. 왜 또 투자를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뭐 투자할 데가 별로 없나요? 글쎄, 그건 제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기업 소득 환류세제 같은 걸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런 식의 그 제도를 해서라도 소득이 환류되도록 해야지 성공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돈만 풀면은 주식시장만 뭐 돈이 넘쳐나고 이것이 실제 그 경제 선순환에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그나마 세제를 통해 갖고 좀 더 직접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그 지배구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라 일본의 사회이사를 도입 사회이사 제도를 좀 확산시키면 외부에서 이사들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이익을 갖다가 배당으로 조금이나마 더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소리도 가끔 하고요. 근데 그런 정도예요. 우리는 직접 약한데요. 굉장히 약해 보이죠. 근데 상당히 일본은 굉장히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못 나가는 그런 나라인가 봐요. 우리는 그나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돼야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돈만 풀어갖고는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윤전기를 돌리겠다는 얘기를 2012년 말에 지금 했는데 아베가 이제 당선되면서 근데 처음 6개월 동안은 뭐 좀 괜찮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성장률이 0%밖에 안 돼요. 자기가 성장률을 2015년 3월까지 거의 3월 달은 이제 회계가 끝나니까
성장률을 3%로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뭐 0%밖에 안 되고 그렇게 돈을 푸는데도요. 그 돈을 푼데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뭐 2%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뭐 엔저로 인한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나면은 지금 1%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 돈 풀어갖고는 그 되는 그런 경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형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불황형 이런 걸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돈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 소득은 별로 오르지 않고 말이죠. 저성장에다가 말이죠. 그런 얘기 어떻게 좀 이 교훈을 삼을 만한 일은 안 되나요? 우리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을 좀 이렇게 그 낮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이노믹스도 결국 따라간 거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는 그 가계 소득 증대 세제 이게 한 가지 있는데 법이 통과돼 봐야 하는데 그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죠, 기업들이. 그 세제 자체도 좀 약간 약하게 좀 설계가 돼 있어 갖고요. 근데 이게 자꾸 일본을 따라가서 자꾸 걱정인데 이게 일본 머릿속으로는 일본을 이대로 가면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거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따라가지 않으려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 지금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이게 90년대 일본 버블이 90년대 초에 91년에 이제 버블이 터졌잖아요, 일본이.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고생한 거를 이제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우리가 버블을 계속 키워가지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요. 그 IMF 이후에 법으로 자꾸 키워갖고 지금 오늘날 지금에 이르렀고요.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그거를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건 좀 문제다. 지금 그걸 알고 있다면 행동을 뭔가를 좀 해라.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판이한 의견 대립이 있었답니다.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여당에 비해서 야당에서는 아주 반대하는 평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다는데 이 초이노믹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아예 그 초이노믹스라고 이제 그 용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초이노믹스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좋지 않게 보는. 근데 뭐 월스트리트 어떤 점에서요? 이거 뭐 그 기업들의 돈을 왜 뺏어가냐 뭐 이런 쪼예요. 뺏어가냐는 쪼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신문이 이제 굉장히 친기업적인 신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반면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굉장히 그걸 한번 칭찬하는 그런 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이노믹스에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서도 슬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분명하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추구하고 이런 거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대응도 좀 하고 잘 알리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기로에 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부수 법안들,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이제 경제 활성에 관한 부수 법안들이 어느 정도 통과되는지, 야당 측에서는 이제 뭐 부자 감세 철회하고 증세하자고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 주요 뉴스 중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업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3155번님께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으로 지불하는 연봉이 얼마며 연금은 또 얼마나 받습니까? 절대 겸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4206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휴대전화 끝자리 7815번님께 주간 경향, 9912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